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전화를 하지 않는다. 딸은 대답은커녕 메시지조차 읽지 않는다. 늙으면 자식도 소용없다는 말 정말일까? 하지만 그날 나는 단 한마디로 자식들의 태도를 바꿔놓았다. 그 한마디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있는 말일지 모른다. 이 이야기는 실제 나의 이야기다. 나는 올해로 72. 이름은 박진호. 한평생 가정을 위해 살았다. 공사판에서부터 공장, 택배, 주유소 안 해본 일이 없다. 고생 끝에 자식 둘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다. 그런데 요즘은 집이 너무 조용하다. 전화도 없고 문도 안 열리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한마디로 끝이다. 나는 딸이 사는 집 근처에 잠깐 들렀다. 수진아, 아빠가 근처 볼 일 있어 들렀다. 잠깐 얼굴 보자. 아빠, 지금 애기 재우는 중이에요. 다음에 전화하고 와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식들 집 앞에 서본 적이 없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그저 내가 폐가 되는구나 싶어서였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다 말고 주저앉을 만큼.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왜냐고? 전화해도, 아, 바빠서요. 문자 보내도. 알았어요. 그게다니까. 이번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민수야, 혹시 이번 주에 잠깐 집에 들를 수 있냐? 할 얘기가 좀 있다. 아, 아버지, 이번 주는 회식이 많아서요. 다음 주쯤 봬요. 통화 종료 후 나는 혼잣말을 했다. 다음 주는 꼭 오겠지.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누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프다고 해도 저 애들이 진심으로 와줄까?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는 와줄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나도 한때 집안의 기둥이었고 누군가의 영웅이었고 자식들에게 전부였던 사람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써온 일기를 꺼냈다. 자식들 몰래 적은 내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내 재산 상태, 보험, 병원비 내역까지 모아 한 장의 편지를 써 내려갔다.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일 거다. 너희에게 남겨줄 건 많지 않지만 딱 하나 알려주고 싶다. 나는 너희를 위해 전부를 바쳤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외면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병원에 누워있는데 문이 열렸다. 딸 수진이었다. 그 뒤를 따라 아들 민수도 들어왔다. 둘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빠, 이거 뭐예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작 얘기하셨어야죠. 얘기해봤자 못 들은 척 했잖니. 아니에요. 그땐 정말 바빴어요. 사람은 바빠도 진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란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애 핑계 댔던 거 이제 와 생각하니 다 제 잘못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손을 잡는 자식들의 손에서 처음으로 부모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진심이 느껴졌다. 며칠 뒤 퇴원하고 나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에게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세상 떠날 때 후회만은 남기지 마라. 지금처럼만 살면 언젠가 너희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게 될 테니까.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는 멈춘 듯했고 딸과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와 돌아보면 인생은 정말 참 짧고도 길었다. 눈 떠보니 벌써 70이 넘었고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내 얼굴이 내 아버지 얼굴을 닮아 있었다. 어릴 땐 몰랐다. 아버지가 왜 말없이 한숨을 쉬었는지, 어머니가 왜 밥상을 말없이 치우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한 건 내가 그 나이가 되고 나서였다. 자식이란 존재는 정말 고맙고 소중하지만 때론 가슴을 찌르는 송곳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듯 자식들도 결국 언젠가는 알게 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나는 자식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너무 외롭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니까. 자식과의 사이 이렇게 바꾸세요. 말을 줄이세요. 대신 따뜻하게 듣는 사람이 되세요. 잔소리는 멀어지게 만들고 경청은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기대는 낮추고 대화는 높이세요. 왜 전화 안 했니? 보다는 오늘도 무탈해서 고맙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무심한 듯 들어도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오는 날만 기다리지 마세요. 혼자 있는 날도 내 하루를 주인답게 살아야 그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노년 이렇게 살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명이라도 말을 나눠보세요. 지나가는 이웃, 동네 카페 사장님 혹은 슈퍼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세요. 나이 들수록 뇌는 호기심을 먹고 삽니다. 스마트폰, 그림, 유튜브, 걷기, 글쓰기 하나라도 시작하세요. 배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나이가 든다고 아픈 게 아닙니다. 안 움직이면 아픈 겁니다. 하루 20분 산책, 계단 오르기 그것만 해도 관절, 폐, 뇌가 전부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젊을 땐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웃었고 어제보다 덜 외로웠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기억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젊은 시절엔 자식 키우느라 하고 싶은 거 못했고 중년엔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가보고 싶던 곳을 가고 내가 입고 싶던 옷을 입는 것. 그게 바로 남은 인생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다만 조금 서운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괜찮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느꼈던 사랑과 기쁨이 내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언젠가 너도 지금의 나처럼 늙을 테니 그땐 오늘의 내 마음을 꼭 기억해다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가 오늘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